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이 3월 5일. 예년 같으면 벌써 개학을 해서 학생들과 만날 때인데 개강이 2주 늦춰졌습니다. 학생들을 못 만나니까 참 뭔가 허전하고 괜히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뭐랄까요? 그 허전함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현대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이언 맥큐언의 소설 암스테르담 골랐습니다. 좋은 소설을 골라서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름 있는 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부커상이든 노벨상이든 중국 같으면 루신 문학상이든 있을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동네 형 중에 한 사람은 이 맨 부커상 꼭 찾아서 읽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타임지가 선정한 영미 소설 백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소설을 쭉 찾아 읽는 게 취미라고 얘기합니다. 맨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들의 작품들은 별로 실망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언 맥큐언은 1999년이죠. 1999년에 이 암스테르담이라는 소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소설로 맨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 잘 쓰는 작가입니다. 한국에 많은 작품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 토요일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속죄가 중요한 작품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솔라, 이 기후변화를 다룬 작품입니다. 그리고 에마 톰슨이 주연한 영화 칠드런 액트라는 소설도 이언 맥큐언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채실 비치에서라는 소설이 있죠. 이 작품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역시 이언 맥큐언의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훌륭하냐 또는 제일 마음에 드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암스테르담을 꼽겠습니다. 물론 독자들마다 다르겠죠. 독자들마다 다를 텐데 저는 이 암스테르담을 꼽습니다. 이 암스테르담의 표지부터 잠깐 보실까요? 이 표지를 보시면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몰리 레인입니다. 몰리 레인으로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 소설 전체 서사를 밀고 나가는 핵심적인 장치가 됩니다. 사진 한 장이 사진이라는 미디어가 이 소설 전체를 끌고 나가는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몰리 레인이라는 여성과 관련된 사진 한 장이겠죠. 일단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줄거리 보겠습니다. 소설을 펼치면은 장례식장 풍경이 보입니다. 몰리 레인의 장례식에 그녀를 사랑했던 네 남자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네 남자가 사랑했던 거예요. 각각 사랑의 성격은 다르겠죠. 그녀의 남편인 조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출판 재벌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 애인인 작곡가 클라이브, 대단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이 클라이브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새천년을 축하할 교향곡 심포니를 작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편집국장인 버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외무장관인 까머니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몰리 레인의 옛 친구이자 현재 남편입니다. 좀 이따 뒷부분에서 상세히 보도록 하죠. 장례식 후 오랜 친구 클라이브와 버넌은 서로의 존엄한 죽음을 약속해주는 기괴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저렇게 몰리 레인처럼 무력하게, 우울하게 이 병마에 시달리다가 죽지 말자. 우리 존엄하게 죽는 이런 길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에서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암스테르담은 이른바 존엄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죠. 그리고 조지의 집에서는 이 몰리가 찍은 외무장관 가머니의 은밀한 사진이 발견됩니다. 이 몰리가 찍은 외무장관 가머니의 은밀한 사진. 이 은밀한 사진은 복장 도착자라 그러죠. 요즘 복장 도착자라는 말 쓰지 않고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고 또는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고 아마 데이빗 보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소수자에 속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신문에 공개하려는 버넌과 이 버넌은 자기 신문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특종을 공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클라이브, 이 사람은 자기 연인이었던 몰리 레인이 얽혀 있으니까 이게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 거죠. 클라이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두 친구의 우정과 도덕성은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우정이란 무엇인가?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몰리 레인 남자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PPT가 점점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녹화하면서 PPT를 처음 초보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죠? 예쁘게 봐주십시오. 스마트 아트라는 데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그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몰리 레인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큰 네모가 일단 우리 몰리 레인이라는 여성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클라이브 릴리라는 이 음악가가 있습니다. 아주 저명한 음악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악상이 떠오르면은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음악을 통해서 이 자신의 욕망을 그리고 명예욕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됐죠? 말씀드렸듯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 심포니를 의뢰받아서 작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버넌 헬리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사 편집국장입니다. 더 저지라는 신문사의 편집국장인데 점점 신문사 사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의 스캔들, 이 줄리언 가먼이라는 이 외무장관의 스캔들, 차기 총리로 촉망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스캔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진입니다. 이 여성의 옷을 입고 입은 사진인데 바로 이 사진을 몰리 레인이 찍었던 것이죠. 이 사진을 자기 신문사의 일면에 싣고자 합니다. 싣습니다. 신문 판매 부수가 10만 부가 오르고 그럽니다. 잠깐 좋아하죠. 근데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건 소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리언 가먼이라는 극우 정치가입니다. 극우 정치가면서 외무장관인데 인종 문제 이런 데서 상당히 뭐랄까요, 폭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요. 그런데 자기가 정작 이 소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줄리언 가머니의 이 아내가 펼치는 이 정치 쇼 보십시오. 이 영국도 남의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치가들의 이 쇼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조지 레인이라는 출판 재벌이 있습니다. 이 몰리 레인은 남편인데 이 중간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은 관계를 파탄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죠. 이 몰리 레인이라는 이 여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남성의 이야기들, 이 남성들의 이 탐욕, 명예욕, 욕망, 그리고 도덕성,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은 탐색이 바로 이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라는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이 소설에서 핵심적으로 이 제기되는 물음이기도 한데요. 이 소설 제목이 암스테르담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존엄사가 허용되는 암스테르담에 가서 우리 아름답게 우리의 최후를 맞이하자라고 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클라이브와 이 버넌, 각별한 친구라고 했죠. 이 두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몰리 생각을 해봤어. 클라이브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병세의 급진전과 그녀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몰리가 제 정신이었다면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걸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을까. 우리가 벌써 몇 차례나 나눈 얘기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다고 해보세. 몰리처럼 말이야. 그래서 아쿠아일로를 걷다가 끔찍한 우를 범하게 된다면 자네도 알잖아. 애먼 소리를 하고 사물의 이름도 내가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도와 끝을 내줄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두 친구는 클라이브와 이 버넌이라는 이 아주 친한 두 친구는 존엄한 죽음을 서로에게 약속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능할까요? 내 최후를 지켜줄, 정말 존엄하게 지켜줄 사람이 있을까요? 의사가 아니라면은 우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죽음까지도 함께 우정이 가능한가?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작가 이안 맥키온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보시죠. 이 우정의 손익분기점이 있는가? 따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했죠. 함께 같은 집에 살기도 하고요. 모든 걸 나누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둘의 우정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툭 터놓고 말해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통해 클라이브 자신이 얻은 게 뭐란 말인가? 베풀기만 했지 돌려받은 게 있을까? 클라이브는 유산을 상속해서 아주 돈이 많습니다. 대저택이 있고요. 이 대저택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이 아티스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는 곳입니다.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그들은 몰리를 공유했고 수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지만 속빈 강정이었다. 클라이브는 맞은편 빈자리를 응시하며 머리에 쥐가 나도록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손익분기점을 따지다가 자책감에 빠졌고 자기도 모르게 불행의 프리즘을 통해 과거를 굴절시키고 물들이고 있었다. 때때로 다른 생각도 하고 한동안 책을 읽기도 했지만 북부로 가는 이번 여행의 테마는 바로 이것, 우정의 재정의였다. 우정의 재정의, 관계의 손익분기점. 딱 와닿죠? 그렇게 믿었던 이 친구 버넌이 몰리가 찍은 이 가머니의 사진을 자신의 신문에 공개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깊은 환멸에 빠지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은,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은 이런 우리들의 옛 기억들은 뭐 별게 아니라는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우정을 재정의하기 위해서 북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등산하는데 이 등산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직전, 강간 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전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이때 마침 악상이 떠올라서 자기 작곡하고 있는 그 심포니 악상이 떠올라서 모른 채 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죠. 버너는 이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한 여성이 그렇게 고통의 일부 직전에 처해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악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버너는 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거 돼 한번 보시죠. 이 전화로 통화하는 겁니다. 뻔뻔하군. 어서 경찰에 가게. 클라이브. 이건 자네 도덕적 의무야. 경찰에서는 그 클라이브를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범인을 확정하려고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언론사에 있으니까 이 사실을 버넌이 알았던 거죠. 클라이브는 소리나게 심호흡을 한 뒤 문제를 재고해 보려는 듯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네가 지금 나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 떠드는 건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것도 자네가? 무슨 뜻이지? 그 사진 얘기야. 몰리의 무덤에 똥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네의. 이 사진 사건 아시겠죠? 몰리가 찍은 가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옷을 입은 이 가머니라는 외무장관의 사진이라고 그랬죠. 클라이브, 자넨 세상을 너무 몰라.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또 아는 게 없단 말이야. 이쯤 되면은 친구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남자를 요직에서 끌어내릴 줄 모른다는 거군. 싸구려 저널리즘을 모른다는 얘기야, 자네. 자네,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나. 그러니까 클라이브는 버넌이라는 그 신문 편집국장에게 싸구려 저널리즘에 편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음대로 찝거려. 제정신이 아니군. 자네가 경찰에 가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전화로 자네가 본 사실을 알리겠어. 강간 미수범을 방조한. 얼추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라는 게 이 소설의 서사의 핵심에 있는 장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사 즉 매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려운 표현들 몰라도 됩니다. 사진이 없으면은 이 이야기 성립이 안 되죠. 사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멀리가 죽기 전에 찍은 가머니의 복장 독착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두고서 클라이브는 이게 죽은 자의 이 과거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해서 반대하죠. 사진을 신문에 싣는 걸. 그런데 우리의 이 버너는, 편집국장 버너는 자신의 재기를 위해서, 신문사의 재기를 위해서 특정으로 신문을 게재합니다. 이러면서 둘 사이가 틀어지는 거죠. 해서 이제 암스테르담으로 갑니다. 두 친구가 갑니다. 클라이브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러 가는데 이 작곡한 음악 마지막 부분이 베토벤의 9번 환희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지죠.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버넌도 따라가는데 둘이 서로 자살을 도와주는 것으로 결론이 끝납니다. 이 책 보면은 암스테르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상점 주인도 다 교수같이 생겼고, 그리고 이 청소한 아저씨도 다 재즈 뮤지션처럼 생긴 그런 동네라고, 가장 합리적인 동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곳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볼까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뒤에 이제 가머니가 가머니 기억나시죠? 이 외무장관, 총리를 바라봤던 정치가를 했죠. 이 사람과 조지라는 출판 재벌, 우리 몰리의 남편이죠.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보십시오. 조금 전에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에서 헛다리를 짚었더군요. 우리 모두처럼요. 두 건의 자살이 아니었답니다. 서로 독살했다는군요. 정체모를 마약을 타 먹였다네요. 주고받은 살인이었다고. 그럴 수가. 여긴 안락사 허용법을 악용하는 양심 없는 의사들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 늙은 가족을 죽여주고 돈을 받는답니다.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존엄한 죽음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질문, 그리고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 이 명예욕이나 이 물질적인 욕망 앞에서 우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도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묵직한 질문들을 이언 맥큐언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분량도 많지 않으니까요. 20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새로운 물음들의 직면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언 맥큐언의 장편소설 암스테르담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